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홍천군수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3선에 도전하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허필홍 후보와 16년 동안의 의정 경험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겠다는 국민의힘 신영재 후보가 맞붙게 됐는데요.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서정함의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홍천군수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신영재 후보를 모셨습니다. 홍천 국민을 위한 발전 공약과 필승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홍천군수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영재입니다. 네, 저희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월간 도의회, 월간 도의회 때 이제 국민의힘 대표 도의원으로 오랫동안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도정 소식과 함께 또 도민께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매달 전해주시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홍천군수 후보로 뵙게 됐어요. 이 도의원을 하시다가 홍천군수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CBS 애청자 여러분께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강원도 의원 8년을 좀 지냈고요. 또 홍천군 의원 8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의원만 4선을 하게 되는 또 16년을 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는데요. 저는 그 지역의 정치인 그리고 이제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지휘부에서의 그 판단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좀 다르게 결정이 되고 하는 과정을 볼 때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이런 것은 독선과 오만, 뭐 심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이런 그 군정을 보면서 이제는 제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그대로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좀 각오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대변을 하시다가 이제는 직접 좀 해보셔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하시게 되셨는데 이 사실 홍천 지역의 최대 이슈는 송전선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으시는데요. 한전의 동해안 그리고 신가편 송전선로에 대한 이 후보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 우리 지역 또 우리 인근 지역의 송전탑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가 전기의 또 수요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송전하는 이 시설은 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송전탑이 우리 해당 지역 또 홍천군에 들어오면서 충분하게 국민들께 사전 양해와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먼저 추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이 송전탑을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대변하지 못한 것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백지화할 수 있었는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국책 사업을 전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게끔 백지화할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을 지금 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현 군수께서도 반대위원회와 같이 뜻을 같이 하면서 지역의 송전탑 하나도 뿌리 내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대역이 결정되고 이미 경과지가 지금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과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이런 조치가 같이 강구됐어야 되는데 백지화만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송전탑 경과지가 다 결정이 되고 또 결정이 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한
이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우리 지역의 피해를 보다 더 키운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죠. 예, 저는 반드시 앞으로라도 이 한전 측에는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우리 지역에 송전탑이 들어온 이상 이것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철저히 요구할 것이고요. 또 잘못 설계돼서 추진된 선로에 대해서는 다시 재설계를 요구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뜻을 잘 새겨 들으면서 이 송전탑 문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송전탑 문제를 저희가 또 말씀을 한번 나눠봤는데 네. 송전탑 후보 말고도 또 하나 크게 이 두 후보가 맞붙는 지점이 양수발전소 추진 문제입니다. 네. 양수발전소 역시 이 사업 여부가 번복도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후보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수발전소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시작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양수발전소가 국내에 추진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양수발전소가 우리 홍천군에 지어졌을 때에 우리 군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사전 조사를 사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 득실을 따져보고 우리 군에서 좀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네. 우리 해당 지역 뭐 예를 들면 그 물로 인해서 수몰되는 지역도 발생될 수 있고 댐을 바라보는 바로 아래 동네에 사는 주민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지역 주민들이 이 양수댐이 들어온다는 것을 직접 듣지 못하고 주변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얼마나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셨겠죠. 네. 그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 전 그 허 군수께서는 주민들께서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다시 또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번복을 하니까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은 아니 그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포기합니까? 이런 거센도 저항에 부딪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또 번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현 군수 현 후보에 대해서 많은 그 실망을 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상황은 애초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께 이 사업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혹시 반대가 있었다고 하면 그 반대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해드려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이제는 이 사업을 뭐 백지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홍천군과 또 정부 해당 기관과의 약속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업을 백지화할 수는 없지만 단 저는 이 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더 간다고 하거나 또 우리 지역의 이 문제로 인해서 정주 여건 또는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거나 하면 즉시 나는 해당 기관과 협상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의 몫을 요구해 나갈 겁니다.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설 것입니다. 네. 또 양수발전소 문제도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홍천군의 재정자립도 문제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홍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2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이 홍천의 재정자립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대 후보께서는 1조 원 시대를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요. 네. 예. 그 전국 평균이 23%포인트인데 홍천군이 11%포인트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취약한가 이런 것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89%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89%의 많은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군수가 돼야 된다.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 새 정부와 함께 코드 맞춰 일할 수 있는 여당의 군수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재정 자립도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힘 있는 여당 군수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 신영재가 홍천 군수가 되면 홍천군의 재정 자립도 또 홍천군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 점을 또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재정 자립도 문제는 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홍천의 신성장 사업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성장 사업은 우선 뭐 한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은 홍천 철도 시대입니다. 홍천 철도 시대. 네. 그 홍천과 용문을 잇는 34.2km의 이제 광역철도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네. 이 사업은 사실 선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이 비용을 대주는 재정적 도움을 주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을 용인해 주느냐 승인해 주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역의 인구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네. 홍천군 1호 공약 사업으로 용문홍천 철도를 해 주시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번에 100대 과제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용문홍천 철도 사업은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이제 용문홍천 철도 사업이 선도 사업으로 이제 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 추진과 함께 우리 지역에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서 네. 우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천에서 살 수 있도록 터전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7만의 인구가 10만, 20만의 중소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러한 인구 유입과 함께 또 기업 유치 이런 걸 통해서 홍천군의 발전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역의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하면서 네. 홍천군의 뭐 현안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우리 후보가 꼽는 홍천의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홍천의 현안 사업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바이오 의료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홍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국가 항체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네, 국가 항체 클러스터. 네. 네. 이것은 우리 지방 예산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현재도 이 국가 항체 사업은 약 500억 원 이상의 네. 예산을 들여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는 힘써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우리 홍천군의 첨단 항체 산업을 통해서 홍천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국가 항체 사업, 이 클러스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후보님의 공약 중에 좀 독특하게 본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군수 집무실을 시장 안에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었어요. 예.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이제 그런 공약을 냈죠. 네. 그러나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네. 군수 집무실 전체를 옮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군수와 주민 간의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내겠다. 네. 어쨌든 이러한 공간도 군수의 업무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네. 집무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좀 양해 바라고요. 네네. 이것은 그 군수가 시장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일정 공간을 시장 내에 개설하고 그곳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장을 자주 왕래하면서 시장의 개선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해당 공무원들도 이 소통 공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사항 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홍천시장 그리고 홍천 지역 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한 그렇습니다. 전략이라고 네, 보면 네, 되겠죠. 네. 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허필용 후보와 이제 맞붙게 되셨습니다. 네. 상대 후보의 장단점 저희가 항상 꼽고 있는데 네.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허필용 후보님과는 제가 군의회 의정 활동도 같이 했고요. 네네. 또 지역에서는 뭐 선후배 관계이고, 네. 또 뭐 고등학교도 이제 같은 학교를 나오기도 해서 네.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잘합니다. 잘 아시는 예. 거군요. 네. 먼저 뭐 장점이라고 하면 네. 많은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웃음으로 대하고, 또 이렇게 성을 내는 걸 잘 못 봤어요. 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품이 온화하고 착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잘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좀 단점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장점의 이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좋은 면만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때로는 좀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되거나 좀 빠른 결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또 시의적절하게 잘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소 좀 뭐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런 것은 좀 단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홍천 군수의 내가 적임자다 네. 하는 그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왔죠. 그런 부분에 비해서 예. 내가 이 부분은 좀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예. 적임자다라고 예.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지방의원 4선을 걸치면서 네. 저와 악수를 나누고, 또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저와 호흡을 같이 하고 땀을 흘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결국은 이런 것이 제가 16년 동안 한 번도 낙선하지 않고 지역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것은 소통입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과 굳은 일, 또 좋은 일 언제든지 함께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온 지난 16년간의 흐름,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홍천 군수로 당신 나가도 돼, 이런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천 국민들께서 저에게 많이 보내주시는 이 성원과 지지, 이것은 바로 정말 격이 없는 소통에서 왔다. 저는 주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강점이시다. 네네. 네. 자, 소통이 강점인 우리 홍천 군수 후보 신영재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나눌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네. 어떤 곡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노래를 선곡해 주시면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뭐 제 로고송 중에 하나가 무조건을 넣었거든요. 무조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무조건 시정제다. 이런 의미를 좀 담아서 무조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철의 무조건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 이 곡을 또 로고송으로 하셨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박상철의 무조건 들으면서 저는 홍천 군수에 출마한 신영재 후보와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